안녕하세요. 현실화에 빠진 남자 현빠남입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 지겹도록 들어보셨죠? 누군가는 이걸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거 다 사기가 아니냐고 합니다. 도대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제가 직접 끌어당겼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면 그 비밀이 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제 입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여기 들어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주를 딱 이틀 남겨둔 시점에 당장 필요한 잔금 7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사 당일 아침까지도 제 통장에는 그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삿짐 트럭은 이미 도착해서 짐을 막 옮기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상황.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제정신이라면 당장 이사를 취소했겠죠? 그런데 저는 왜 돈도 없으면서 끝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무사히 입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2023년부터인가 정말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전제품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력도 갑자기 확 나빠졌어요. 주차장에선 가만히 있는 차를 받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자고 있다가 폭발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는데 화장실 타일이 터져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있었어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1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에서 클레임이 연달아 터지면서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매달 감당해야 하는 돈만 1,500만 원.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카드 대금이 연체됐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독촉 전화에 시달렸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코앞인데 잔금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빨간 딱지 붙은 집,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장면. 매일 아침 눈 뜨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폰을 꺼버린 채 무작정 걷기만 했어요. 이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히터도 당근에 팔아버리고 차가운 사무실에서 혼자 미친 듯이 화건을 되내고 너무 추우면 밖에 나가서 햇빛이 닿는 곳으로 몇 시간이나 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이거 맞는 방법인가? 그때 마침 책장에 어떤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린 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였어요. 이미 읽은 책인데 다시 펼치자마자 빠져들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걸을 땐 오디오북으로 무한 반복해서 들었어요. 저자는 현실을 창조하는 건 생각이 아니다, 느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늘 입으로 돈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결핍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파거는 머리로 하는데 내면은 두려움에 잠겨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진짜 미친 듯이 좋은 느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도저히 좋은 게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찾다가 결국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시골 내과에서 수영하던 느낌, 중학교 때 경품으로 게임 CD를 받았을 때 그 흥분, 이런 거를 기억 속에서 하나씩 꺼내어 리스트에 적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100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리스트를 읽으며 최대한 그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려 노력했어요. 희미한 느낌들이 계속 반복할수록 점차 뚜렷해지면서 제가 원하는 느낌이 되었어요. 그 느낌이란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리고 따뜻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원하는 것만 보며 그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집요할 정도로 반복했어요. 거기에 머무를 때면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가 갈수록 길어졌어요. 가끔 원치 않는 상황과 맞닥뜨려도 다시 기분 좋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었어요. 저는 틈날 때마다 사무실 근처 동산을 올라갔어요.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서서 빛이 몸 속으로 들어와서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버린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신기하게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기했던 사업이 다시 돌아가고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대출이 나오고 매출을 올릴 아이디어도 떠올랐죠.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불안은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담담하게, 더 대담하게 행동하려 했어요. 이사 날짜를 정하고 입주 박람회에서 청소, 단성 코트, 줄눈, 주방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계약했어요. 저는 사무실이 새 아파트 근처였기에 틈날 때마다 공사 현장을 걸으며 입주 후의 모습을 그렸어요. 사전 점검 이후엔 임시 키를 받아 텅 빈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손으로 벽지의 질감, 타일의 촉감 등을 느낀 후 거실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가구가 하나씩 들어오고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딸이 거실에서 뛰어노는 장면이 선명하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상상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딸을 목욕시키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며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림없던 그 느낌이 반복할수록 눈을 감지 않아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입주 일주일 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추가 한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일단 심사부터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곧 직원으로부터 최대 한도로 대출이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파트에 한 걸음 다가선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7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친한 동생, 그리고 평소 사업을 조언해 주시는 형님 단 둘뿐이었어요. 동생은 진지하게 전세로 돌리는 게 어떻냐고 했고, 형님은 어떻게든 대출을 더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내 또한 이 사실을 모른 채 이사 준비에 열중이었어요. 만약 알았다면 불안해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 또한 크게 흔들렸을 겁니다. 저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이미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그 느낌에. 입주를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탄성 줄눈 시공이 막 끝난 새 집에 혼자 서 있는데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제가 그렇게나 피하고 싶었던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만약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저를 삼키려 드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였어요. 저는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네빌 고다드의 저서에서 읽은 철면피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뻔뻔하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각만을 끈질기게 붙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걷고 또 걸으며 마음속의 찌꺼기들을 흘려보냈습니다. 오로지 그 집에 평온하게 살고 있는 저와 가족의 모습에만 집중했어요. 그러자 문득 한 친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고향을 떠난 뒤 7년 가까이 못 본 친구였어요. 생뚱맞게 떠오른 친구의 얼굴이었지만 저는 왠지 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심호흡을 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눈을 감고 이미 해결되었다는 평온함 속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저는 답답한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쏟아졌어요. 가만히 비를 맞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때 빗소리를 뚫고 문자 알람이 울렸어요. 확인했더니 제 계좌에 7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친구였어요. 정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이제 진짜 이사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직까지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단지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만이 이 기적이 결코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거실에 나와보니 주방에서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딸아이는 거실에서 혼자만의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상상했던 바로 그 장면이 거짓말처럼 제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흔들리는 불안 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단단한 믿음 위에서만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것을. 만약 그 어두웠던 절망의 끝에서 제가 먼저 손을 놓아버렸다면 오늘의 이 눈부신 평온함은 영영 마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소망이 진심이라면 결코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소망을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주는 반드시 상상조차 못한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가능성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현바남이었습니다.